일단 일본 GDP가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평균 이하기 때문에 최저 수준은 아닌 거죠. 따져놓고 보면. 근데 어찌 됐거나 일본의 GDP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건 일본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일본 자체의 GDP는 지난 25년간 부동인 거고 다른 국가들이 계속해서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잘못한 게 없지 않나 생각해 보지만 엄청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2%든 3%든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게끔 국가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성장이 일시적으로 멈출 수는 있지. 그런데 25년 이상을 멈춰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뭔가 정치인들이 굉장히 잘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정체가 일어났다고 하면 뭐 정권이 바뀌든가 기업이 망하든가 그렇지.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나오고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전환시켜줄 세력이 등장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것조차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주가는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고요. 기업들의 기업 이익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결론은 뭘까요? 일반 일본 국민들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그럼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보세요. 일본이 마이너스로 간 게 아니고 그냥 그 상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이 확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다는 게 단순히 억지로 이렇게 올린 게 아니고 사실은 밑바탕의 어떤 조직 생리라든지 이게 체질 자체를 바꿔가지고 그냥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체질을 바꾸는 과정을 계속 겪어왔는데 일본은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혁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체질이 전혀 오를 수 있는 체질로 안 바꿔놨기 때문에 지금 자 그럼 우리 힘을 합쳐서 올립시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옛날에는 일본 대장간에서 만드는 칼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네에서 장사를 1등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발 대장간들이 생기면서 불을 가스로 바꿔보고 망치도 기계화하고 뭐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온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제 일본은 그걸 안 해도 잘 팔리거든. 왜냐면 기존에 있는 워낙 월등한 자기 지위가 있었고 그렇죠. 브랜드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이에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장간에 가면 전부 다 자동화야. 보일러 불 때는 것부터, 용광로 불 때는 것부터 시작해 모든 공정이 기가화되어 있고 포장도 깔끔하고 홍보 마케팅도 잘해. 심지어는 대장간 주인도 잘생겼어. 근데 일본은 25년 전에 그 할아버지가 그때랑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방식대로 물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쁘지도 않고 튼실하지도 않고 그리고 새로운 것도 없고 결론적으로 값만 비싼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대장간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헌 대장간에 가서 그 물건을 사주는 동네 주민들이 있었어. 이 바보들 때문에 이 대장간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지.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자민당도 지금 그 꼴이 난 이유가 뭐냐면은 자민당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표가 일정 수준 계속 나오니까 얘들이 굳이 혁신 개혁, 변화를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지. 그래서 이제 일본이 발전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일단은 생산 설비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안 해가지고 생산성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70년대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일본 노동자의 생산성이 우리나라의 50배라고. 실제 그 정도 됐을 수도 있죠. 네. 하긴 25년 동안 멈춰 있었는데 이제서 이제 우리가 앞지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더 뛰어나다는 그렇죠. 거죠. 이거 생산성이라는 거는 내가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생산 설비도 좋고 작업 환경도 좋고 맞습니다. 재료도 잘 수선돼 와야 되고 공정 프로세스 좋고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일본은 이게 안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IT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후진국입니다. 코로나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도 일본은 팩스를 쓰고 수기를 하고 도장을 찍어야만 업무 처리가 돼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정치권에서 바꿔 정의 없애 팩스 쓰지 마 해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전달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의존돼 있고 그걸 바꿔볼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걸 강제로 바꾸게 되면 실질적인 행정 업무나 전산 업무, 금융 업무가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기를 할 수밖에 없고 팩스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혁신을 강제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혁신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만 바꾸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팩스 쓰던 사람한테 갑자기 컴퓨터를 주면서 앞으로 이메일을 보내하면 그 과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인력적인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 편지 봉투에 또 이메일 주소 쓴다. 그 꼴인 거잖아. 자, 이메일 알겠습니다. 이러고 편지 봉투에다 이메일 주소 쓰면서 자, 이거 보내주세요. 그런 거지. 그런 거지. 그래서 이 편지를 어떻게 컴퓨터에다 넣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우체국 갖다 줘야지. 이거 좀 컴퓨터에 넣어주세요. 네. 아무튼 이러한 부분의 문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본 국민들이 동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꿔봐야 되겠다.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또는 나는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동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일본은 회생할 가능성이 사실상으로 없다는 거야. 유일한 방법은 일본이 망해야 돼요. 일본 정치가 망하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 아이, 불가능해요. 그냥 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문화 대국이나 기술 대국 대한민국이 가서 도와주고 살펴주고 가르쳐주고 개혁해주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니. 응?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뀐지 아세요? 일본의 분신인 국진당 하는 꼴을 보세요. 걔네들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우리랑 심지어 같이 살고 있는데도 안 바뀝니다. 오히려 지네 방식으로 우리를 퇴행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안 바뀝니다. 저것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퇴행시켜갖고 일본의 노예 내지는 하수인으로 만드는 게 걔네들의 최종 목표이지. 아니, 태어난 이유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존재 소외들의 이유지.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 그리고 본국이 망해가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어봐. 이제 뉴라이트에 들어도 지원금 안 들어와요. 언론사에 뿌려지는 광고비 안 들어옵니다. 이제 안 들어올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딜 가서 붙어야 되나라는 고민에 빠져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죽어 같이. 일본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전에 이게 언론에서 안 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의견들은 소수 의견이다, 매국이다 이런 방식으로 안 실었는데 이 위기 상황을 일본이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울러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13,000명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 그 도쿄 도지사께서는 신규 확진자의 90%가 오미크론으로 의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야 원인을 찾는데 지금은 거의 2배, 3배씩 폭발하거든요. 기하급수로 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퍼쳤다는 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오미크론이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명이 확진시킬 수 있는 범위가 보통 두 명에서 3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균의 양이 있잖아. 이걸 갖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염을 시키면 2-3명밖에 못 시켜. 그러면 그 사람이 또다시 또 2-3명을 시키고 그 사람이 2-3명을 시키고 이런 걸 통해 갖고 확산율을 늘려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잠복기와 발병기에 간극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는 과정이 뭐 순탄하게 상승 곡선을 그려야만 이게 확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지. 이 정도 나온 건 이미 확진돼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는 숫자로 봐야지 신규 확진이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이미 퍼질 대로 다 이미 퍼졌고. 퍼질 대로 퍼졌고. 다만 못 찾아내고 있을 뿐이다. 안 찾아내고 있을 그리고 뿐이다.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안 걸린 사람은 안 걸린 게 아니라 앓고 끝난 사람이야. 또는 무증상이거나.
그래서 결국 뭐 미국 파웰이 얘기했지만 전부 모두 오미크론을 피해갈 수 없다. 100% 감염된다.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일본은 100% 감염에 근접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결국 미군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게 전부 다 일본 내부적인 이유로 가게 되면서 일본의 걱정이 큽니다. 왜냐면 2차 접종을 해놓고 이 2차 접종 진행하는 동안 돈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접종소 운영하고 콜드체인하고. 왜냐면 일단 2명씩 아이스박스에 넣어갖고 실어가지고 약국에 갖고 가가지고 그 병원에 갖고 가서 맞다가 틀리면 폐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모지려면 또 갖다 주고 이 짓거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너무 컸단 말이어서 2차까지만 딱 하고 이 시스템 다 접어버렸어요. 이제 필요 없어. 일본은 완전 면역 끝났어. 정결이야. 그럼 우리는 DNA상 우수한 인종이기 때문에 코로나도 우리 비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들은 75% 이상 2차를 마쳤다라고 사기를 치는데 지금 3차를 받은 사람은 1%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다시 놀라고 해도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재구축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버릴 때는 이렇게 냉정하게 잘 버리는지 몰라. 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3차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접종을 할 필요가 뭐 있어? 100%가 환자인데. 이제 예방접종을 왜 하냐고. 100%가 환자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조언해드립니다. 먹는 치료제 구입에 나서셔야 돼요. 백신보다는. 네. 근데 우리도 그게 아도쳐가지고 미국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물량에는 침도 못 발라보는 상태에서 참 이게 이제 얘기하기도 그런 거예요. 분명히 없다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하루에 13,000명씩 나오고 있고 이제 검사하기가 겁나. 그리고 이제는 안 걸린 사람을 찾아보기가 희귀할 정도인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서 백신을 놓냐고. 죽어야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죽어야지. 3차 백신 부스터샷의 공백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중증 환자 사망자들이 앞으로 1, 2주 후에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왜? 괜찮아요. 왜? 코로나19로 숨진 걸로 안 할 거니까요. 다 동사하거나 아사하는 걸로 다른 쪽으로 죽을 겁니다. 예, 예. 통계를 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위험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예측을 잘못했네요. 이미 우리 코로나는 숙성된 게 아니었었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대책을 못 세우고 있기 때문에 방역 정책을 전체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순간 기시다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못해서 뉴스에서 나오는 표제가 이거야. 기이한 현상이다. 이러한 확진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거죠. 우린 다 알겠는데? 일본 정부만 몰라. 너네만 몰라, 너네만. 우린 다 알아. 전 세계가 걔들인들 다 알아. 모르겠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잡았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집단 감염에 취약해져 있는 일본 입장에서 이번 오미크론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미 이제 파이 바이러스가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제 뭐 니파를 비롯한 아니면 중국 시안의 출혈열을 비롯한 정말 치명적인 세균이라든지 또는 바이러스가 언제 나타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미 한번 지네들이 쌓아놨던 뚝을 허물어버린 상황에서 그리고 오미크론한테 이렇게 철저하게 당해 있는 상황에서 다음번 또는 다른 종류 좀 더 강한 변이의 출현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해결 못하는데요? 해결할 생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참 걱정스러운 게 뭘 걱정하시는 거죠? 뭘로 망할지를 모르겠어요. 아, 본인이 못 맞추실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경제로 망할지 코로나로 망할지 방사능으로 망할지 화산으로 망할지 지진으로 망할지 망할 요인이 너무 많아. 망할 요인이 많고 근접해 있다 보니까 일본이 망할 거는 같은데 왜 망할지를 송 작가도 못 맞히겠다라는 상황까지 그걸 왔다는 걱정을 거죠. 하시는구나. 본인이 못 맞출까봐. 자기중심적. 정말 자기중심적이야. 나는 알고 싶거든. 지금 이 추위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날씨가 춥잖아요. 그럼 아침에 짜증이 나다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우면
일본은 우리보다 더 춥고 폭설이 내리겠지? 이게 무슨 뭐 샌프란시스코 나비 효과처럼 베이징 나비 효과처럼 우리가 이렇게 뒤지게 추우면 추운 만큼 일본은 이 내려간 한랭 정상에서 더 폭설과 더 한파를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도 사는데 뭐 하는 마음으로 하면 위로가 돼요. 네. 진짜 아침에 추울 때마다. 와, 정말 글로벌하게 위로감을 느끼신다. 예. 물론 일본 국민도 인권 있고 또 교포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그 관련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뭐 일본이 정상화되고 큰 재난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야 되는 게 인도주의적인 입장이겠습니다만 아니야, 그런 거는 인도주의를 갖다 붙이지 말아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쓰는 게 인도주의고. 그럼요. 일본의 저 구구 정치 집단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나 그들이 했던 행태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짓들이 아닙니다. 저들의 비열한 짓거리들을 볼 때 일본이 우리랑 손 안 잡고 중국이랑 손 잡으려고 했다가 지금 뒤통수 맞고 있는 거나 동남아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꼬셔가지고 그 나라 폭망시킨 거. 그리고 미국만 믿고 까불다가 미국한테 버림받고 실상 고립돼 있는 저 모양을 봤을 때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럼요. 정치인의 이 정치 행위가 얼마나 국민들하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 있는 나름대로 돈 있는 애들, 기득권층들이 많은 자산을 싱가포르를 비롯한 외국으로 빼돌리고 있다고 해외에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해외로 빼돌렸다고 이미 빼돌렸다고. 완성이 돼 있다고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인가 일본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 기득권을 버리고 그 돈 들고 다른 나라로 튈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됐든지 살아야만 하는 1억 2천만 일본 국민들은 정말 저 불행을 어떻게 이겨낼까라는 차원에서 짠하고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저는 박근혜 지지할 거예요 했던 아주머니. 저는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인도주의적으로라도 당신이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그 당과 함께 죽어야 될 때는 같이 순장대로 묻히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단무지야. 이 의견은 문희정 아나운서의 저는 단호합니다. 개인적인 피력이었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본인들이 평소에 정치에 무관심했고 무책임했으면 그 책임은 연대 책임으로 같이 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리에 총 맞았다고 내 이명박근혜 때부터 나와가지고 반정부적인 얘기하면서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살았겠어요? 저는 제가 살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일정 정도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죽을 때까지 저는 제 책임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연대 책임을 지고 순장조를 묻혀야 된다면 저는 그것마저도 달게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들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본인이 할 몫을 충분히 다 하셨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다 하셨어요.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비교적 살기 좋은 나라에 살게 된 거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도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정권을 다시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본인 선택에 따라서 순장조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시원한 문화나 일가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하겠고요.